안녕하십니까, 맞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영상 콘텐츠는 도어에 대해서, 또 문에 대해서 이제 시공 방법, 또 그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문을 시공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있어야 할 게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문틀과 문이 있어야 이제 시공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놓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 과연 사이즈가 문틀의 두께는 얼마 정도 잡아야 하느냐, 문 가로는 얼마냐, 문 높이는 얼마냐, 이 측정이 돼야겠죠. 그렇죠? 측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목재소나 이제 공장을 통해서 이제 발주를 넣으면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발주를 넣으면은 공장에서 한 2, 3일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이제 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발주 넣는 날이 금요일이다 그러면은 금 넣는다고 해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화, 수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발주를 빨리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시공하는 부분을 기성 사이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투바이를 통해서 석고를 치고 이제 가벽을 세웠다고 하면은 기성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시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성 사이즈는 이제 밑에 문 틀이 없다고 하면은, 하단에 틀이 없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2085에 뭐 900, 반은 110, 이게 보통 이제 기성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틀이 있다고 하면 2100에 900에 110,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뭐 800에 뭐 2085, 이런 기성화된 사이즈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목재소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 사이즈들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색상이 검정이다, 뭐 파랑이다, 이런 것들은 이거 색상에 따라서 또 발주를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화이트나 뭐 월넛이나 이런 기성 많이 쓰는 그런 보편화된 그런 색상들은, 필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빛이 되어 있다 보시고 여기에 유념하시면서 이제 발주를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이즈, 내가 설치가 하려고 하는 그 공간의 사이즈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놓으려고 하는, 자, 문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부분과 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레벨기를 설치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벽과 이 앞라인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은, 조기 때 이제 합판에 쫄 때 뭐 2400에, 여기가 보통 이제 900에서 10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와이드가, 그러면 뭐 1500에 뭐 150 정도 되는 합판을, 조기대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연필을 쭉 그어줍니다. 쭉 그어주고, 이 상태에서 조기대를 치우고, 그어진 이제 위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레벨기를 띄웁니다. 레벨기를 띄워서 빨간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벨기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벽에서 어떤 사이즈가 떨어지느냐, 이 앞쪽에 이제 레벨기를 댔겠죠. 뒤쪽에다 대면은 뒤쪽 이 네 포인트에다가 이제 측정을 하겠죠. 레벨기에 맞춰서. 근데 우리는 앞에 뒀기 때문에 앞쪽 라인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 이 네 포인트를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 레벨기에서, 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레벨기보다 벽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마냐, 5mm가 튀어나왔다, 아니면 밑에가 튀어나왔다, 이 사방을 다 체크를 해봅니다. 이 레이저의 기준에 따라서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벽의 사이즈를 재보니까 레벨기가 여기서 5mm가 튀어나가고, 여기보다, 그쵸, 밑에보다 5mm가 튀어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밑에 라인까지 재보니까, 뒤에 라인까지 재보니까 뭐 150이 나온다. 아니면 뒤쪽 기준에서 자, 그렇다면 이 포인트에서 이 뒷 라인까지 이제 재봅니다. 레이저가 띄어져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윗부분이 5mm가 튀어나왔다고, 앞으로 이제 쏠렸다고 보겠습니다. 이 양쪽이. 여기는 그냥 레이저 기준이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 레이저에서 이 뒷부분까지, 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을 해봅니다. 이제 뭐 한 군데만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뒷벽도 이제 수직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 기준에서 이 벽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 군데, 두 군데, 가운데, 밑에, 여기도 윗부분, 가운데 부분, 밑에 부분 해서 측정을 이 레이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사이즈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150이 나왔습니다. 150이 나왔다고 하면은 아까 이 레이저에서 이 윗부분이 얼마나 앞으로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5m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150에서 플러스 5mm를 해주면은 155가 이 왁구의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볼 게 무엇이냐, 이 와이드, 여기에 이 가로 사이즈랑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레이저를 띈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레이저를 띈 상태에서 재봤더니 이 부분, 이 윗부분이 수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 길이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안쪽에서도 얼마, 이 뒤쪽에서도 얼마, 이제 측정을 해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높이가 2000 뭐 3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은 여유가 없다고 보면 끼어져서 그 현장 여건 때문에 잘 안 들어가거나, 또 이제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는, 수평을 보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꽉 끼기 때문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 3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뭐 몰딩이 돌아가거나 마감이 또 따로 있다고 하면은 한 10mm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높이를 한 2000 20에 맞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로를 재봅니다. 레이저를 이제 띄운 상태에서. 그렇죠? 이 기준선이 있겠죠, 가운데도. 그래서 여기를 재보고 여기를 재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로, 세로 이제 문 왁구의 폭은 구했습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기준을 잡고 앞으로 쏠렸느냐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5mm가 되는지 플러스 5mm가 되는지 레이저 기준으로 해서 이 뒷라인의 그 사이즈를 통해서 왁구의 이제 폭을 폭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가로, 세로를 구해야겠죠. 이 부분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이 높이는 얼마냐라고 이 두 사이즈를 재야겠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레이저가 이제 떼어져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띄게 되면, 이제 십자 레이저를 켜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도, 그렇죠? 가운데도 이제 레이저가 이제 기준이 이제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측정을 합니다. 이 앞부분을 측정해야겠죠. 기준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측정을 합니다. 봤더니 이 벽이 옆으로 살짝 기울어졌다. 이쪽 안쪽으로 기울어졌다, 위에가. 그럼 여기가 5mm가 더 기울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또 여기도 측정을 해봅니다. 여기도 측정을 하고 가운데도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봤더니 여기도 동일하게 얘는 반대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면 5mm가 기울어졌으면 얘는 반대쪽으로 해서 5mm가 기울어졌다. 그러면 벽 모양이, 그쵸, 살짝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선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의 이제 왁구의 이제 길이가 돼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살짝 동일하게 이제 기울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윗부분, 이 레이저에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밑에 부분 사이즈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윗부분이 레이저 보니까 400입니다. 400이고 이 밑에 부분을 재봤더니 여기가 뭐 500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505가 나왔고 밑에는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뭐 405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위에 400과 밑에 500을 더하면 얼마죠? 900이 되죠. 그렇죠? 900이 되면은 이 레이저를 띄어서 이게 기울어졌지만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레이저를 보니까 여기는 900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로가 900이기 때문에 문 앞구 발주를 900으로 넣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도 레이저를 띄었지만 시공할 때도 동일하게 레이저를 띈 상태에서 가로 수직 라인을 보고 수평 라인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레벨을 보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딱 구백을 하게 되면은 막 벽에서 이제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레이저를 볼 수가 없겠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마이너스 10mm 아니면 마이너스 15mm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벽,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벽이랑 이 왁구 사이가 뜨겠죠. 그렇죠. 뜬 상태들은 이제 폼으로 해서 이제 더 벽을, 문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붙잡힌 상태에서 시멘트를 사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mm 정도 아니면 15mm 정도 여유를 주고 왁구를 재단을 하자, 발주를 넣자. 자, 그렇다면 900에서 마이너스 10이면은 890이 되겠죠. 좀 더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15mm 주면은 885라는 그런 사이즈가, 가로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레이저를 띄게 되면은 이 레이저에도 이제 수평 레벨이 이제 띄어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를 재봅니다. 위에를 재보고, 이쪽 측면도 재보고, 가운데도 재봅니다. 재보고, 밑에도 재보고,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레이저의 기준에서 이 사이즈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평 레이저에서 여기까지가 뭐, 1900이 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수평 라인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1905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밑으로 낮은 거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기준이 수평을 보니까 얘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 수평 라인에서 밑에 것도 이제 측정을 해야겠죠. 측정을 했더니 여기는 뭐 100이 나왔다. 100이 나오고 여기도 동일하게 100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려온 부분, 이 올라간 1905, 5mm가 더 올라가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아니라 1900이라는 이 5mm가 내려와 있는 이 부분에 맞춰서 1900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900, 그리고 밑에는 동일하게 100이기 때문에 이 100 하면 2000이 되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여기도 높이도 2000이기 때문에 2000으로 발주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 또한 높이를, 수평을, 여기와 양쪽 사이즈의 차이가 5mm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딱 맞추게 되면은 올려야 할 부분, 이쪽에 올려야 할 부분이 올라가지가 않겠죠. 돌이나 뭐 인방 때문에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m든 15mm든 여유를 줍니다. 나머지 뜬 부분들은 이제 사춤을 하면 되기 때문에, 폼을 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한 10mm 정도, 15mm 정도 이제 여유를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000이 나왔습니다. 2000에서 자,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1990이 되겠죠. 뭐 아니면 15mm다. 그러면 1985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mm를 여유를 줬을 때 왁구 사이즈는 890에 1990, 뭐 15mm 줬을 때는 885에 1985이다. 아까 우리가 왁구 두께를 얘기했었죠. 왁구 두께가 뭐 140이다 라고 하면은 140에 왁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주를 넣으시면 되고요. 또 발주를 넣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할 사항이 무엇이냐. 문을 우리가 닫았을 경우 우리가 문을 당기는 방향이 있죠. 그렇죠? 내가 정면으로 봤을 때 문을 당겼을 때 손잡이가 아니라 경첩. 손잡이 있으면 경첩이 있죠. 그렇죠? 경첩이 좌경첩이냐 우경첩이냐, 그걸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현장에서 다 이제 문틀이나 문에 이제 손잡이 그 구멍을 다 타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손잡이 위치, 바닥에서 1000이다 아니면 1050이다, 그리고 문을 당겼을 때, 그렇죠? 당겼을 때 경첩이 자경첩이다, 이 얘기만 해주면은 실린더 타공까지, 문틀과 문에 있는 그 타공 사이즈 타공까지 공장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참 편하죠. 그렇죠? 현장에서 굳이 막 문이 막 20개고 뭐 25개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것만 하다 보면은 거진 한 사람이, 그렇죠, 몇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어느 정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몇천 원씩 이렇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탁월한 선택은 문 틀과 문은 타공을 공장에다 맡기는 게 좋다. 그랬을 때 내가 문 높이는 1050이다. 그랬을 때 당겼을 때 문을 당겼을 때 경첩이 좌측에 있다 아니면 우측에 있다, 이것만 얘기를 해주시면은 공장에서 해줍니다. 이렇게 발주를 하고 나서 이제 문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방들이 있습니다. 방들이 있는데 문들이 다 이 안쪽으로, 그쵸? 안쪽으로 열리게 되고 이 벽 라인에 맞춰서, 그쵸? 안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곳이 문의 위치라고 하면은 안쪽으로 열어서, 왜냐면 이제 바깥으로 열리게 되면은 다 바깥으로 열린다고 하면은 이 문끼리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에게 문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문들은 다 안쪽으로 열린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왁구 사이즈를, 그쵸, 측정을 해서 이제 발주를 넣습니다. 그렇죠? 왁구 틀이 발주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짝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문 틀에 이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공장에서 알아서, 그쵸, 7mm든 8mm든 빼서 이제 오는데 높이를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주거 공간에 보면은 바닥이 없는 상태, 아니면 장판이었던 거를 철거한 상태, 아니면 마루였던 거를 철거한 상태가 이제 있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측정할 때는 이 시멘트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 때는 보통 내가 마루를 깐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7, 8mm 정도가 이제 마루 두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한 15mm 정도가 이제 문틀, 왁구보다 한 15mm 정도 더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반대로 이제 보통 이제 대리석을 깐다, 바닥을 대리석을 깐다. 그래서 이제 바닥 수평을 보게 되면은 얼마가 바닥에서 올라오게 되냐, 마감이 뭐 25mm냐 30mm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mm가 바닥에서 지금 상태, 이 시멘트 바닥에서 30mm가 올라온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30mm, 그리고 또 문이 열고 닫으려면 바닥에 여유가 뭐 7mm든 뭐 8mm든 여유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왁구, 이 길이에서 문짝 높이는, 와이드는 정해져 있으니까 문짝 높이는, 키는 37mm를 빼주십시오, 아니면 40mm를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문 맞춰서 문 뭐 15mm만 여유를 주고 이제 발주를 했는데 우리가 바닥을 깔아보니까 30mm가 올라오면 문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문짝 키를 잘라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뜨는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한 5mm 뭐 조금만 주기 위해서 일부러 키를 그냥 발주할 때 더 짧게 하지 않고 길게 그냥 발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춰서 잘라내기 위해서.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외에 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바닥을 시공했을 때 얼마나 이제 바닥이 올라오느냐, 거기에 맞춰서 뭐 30mm를 빼주십시오. 바닥이 이제 30mm 올라오니까 뭐 37mm를 빼주십시오. 40mm를 빼주십시오. 이 조건을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거기서 키가 이제 재단돼서 온다. 근데 또 이제 문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이 여기 이제 설치가 돼서 문이 이제 안쪽으로 열린다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즈는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발주를 넣었는데 시공할 때 보니까 이 바닥, 이 부분이 더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왁구나 문짝을 이제 발주하기 전에 레벨기, 내가 시공하려는 그 부분에 레벨기를 띄어서 작업할 때 여기하고 여기 부분만 이제 레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문이 열렸을 때 이 만나는 이 부분까지도,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과연 높이는 지금 우리가 시공하려는 그 왁구 들어가는 그 부분보다 여기가 높진 않는가, 아니면 내려가 있는가. 내려가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레벨이 더 낮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바닥이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 부분 때문에 문을 잘라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측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그리고 또 아예 바닥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왁구를 이제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바닥 마감 상태에서 왁구 사이즈를 재고 거기서 문보다 뭐 한 10mm만 아니면 7mm만 더
더 짧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조건에 맞춰서 공장에서 발주를 받아서 제작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이랑 와꾸까지 발주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 발주를 자재를 받아서 시공하면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은 보이는 와꾸가 철거되어 있는 상태의 이미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 이런 거친 부분들이 그죠 보이죠. 벽돌들도 보이고 이렇게 마감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거치게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엑셀 파이프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측정 부분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쵸, 레이게이저를 띄어서 이게 수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으로 쏠려 있느냐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 기준선에 맞춰서 그쵸,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쵸, 여기보다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이게 짝짝이가 양쪽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레벨기를 잘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 레이저에서 이 뒤에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150이다 150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5mm가 튀어나오고 얘는 5mm가 안쪽으로 튀어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50이죠 150에서 이 튀어나온 기준으로 해서 5mm가 튀어나왔으면 155, 뭐 10mm가 튀어나왔으면 160,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높이를 잽니다. 높이를 잽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보다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바닥은 철거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아니면 철거가 안 됐을 때는 이 기준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 바닥이 깔리는 부분에 레벨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를 측정해서 한 10mm에서 15mm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와이드도 똑같습니다. 10mm에서 뭐 15mm 정도 여유를 주고, 그래야 이제 시공할 때 이제 좌우로 위아래로 이제 움직여 가면서 와꾸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하시고 발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와꾸가 설치가 안 됐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보면 이 MD 쪼가리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6군데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레벨을 보면서 이 와꾸를 고정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쫄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뭐 딱지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쵸, 날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현장마다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다르더라고요. 자, 레이저를 띄었을 때 이 좌우가 그쵸, 좌우도 그렇고 위아래도 그렇고, 이 고정되기 위해서는 뭔가 고정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6군데를 MDF 쫄대 합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시공을 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감이 안 돼 있는 벽이기 때문에 여기다 ST 짧은 거를 이용해서 날개를 달아맸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거기다가 이 딱지를 붙이면은 그렇죠? 이 문 와꾸를 설치하다가 이 마감되어 있는 상태들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여건에 맞춰서.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와꾸에다 이제 몰딩을 아예 붙여놓고 시공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번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발주를 넣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상태에서 그쵸, 이 상태에서 날개를 하나, 둘, 셋, 이게 좀 튀어나오게, 와꾸보다 더 튀어나오게 붙여야겠죠. 이렇게 해서 붙이면 네, 이 상태를 만들어 준다. 이 딱지 붙여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와꾸를 고정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와꾸를 이제 껴 넣습니다. 껴 놓은 상태에서 이 레이저를 띄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벽 라인이든 와꾸든 통해서 레이저를 띄우면은 그렇죠? 기준 라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높이를 보고 또 라인을 맞춰서 좌우를 보며 이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레벨기 라인에 맞춰서 이제 시공이 되었죠. 자, 이 깔때기 한번
잘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도 이제 깔때기가 있죠. 노란색 깔때기. 자, 이 상태에서 이 깔때기를 통해서 레벨을 띄우게 되면 이 수평 레벨기가 보이시죠? 그쵸? 이 수평 레벨이 보이십니다. 이 라인이 맞은 상태, 우리가 기준 라인에 맞춰서 와꾸를 맞춘 상태에서 보면은 이 레이저, 수평 레이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에서 지금 이 높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 또 놓으려고 하는 그 사이즈가 있죠. 그쵸? 만약에 이 부분이 높은 부분, 이 부분이 낮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에 맞춰서 이 바닥, 우리가 측정할 때는 이 바닥 라인에 맞춰서 이제 와꾸 사이즈를 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 있는 이 부분에 맞춰서 얘 수평 사이즈가 지금 레벨이 띄운 이 사이즈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뭐 90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90의 라인에 맞춰서 이 깔때기를 꼽아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반대쪽도 여기가 90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레벨기에서 이 와꾸 끝자락이 90이 돼야겠죠. 그렇죠? 바닥에서 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와꾸는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990을 맞추게 되면 얘랑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가 사이즈를 측정할 때 이 바닥에서 그쵸 측정을 했죠. 그쵸 그래서 와꾸를 바줄을 넣어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바닥에 어느 부분이 더 올라와 있느냐, 이 부분이냐 이 부분이냐, 아니면 저 안쪽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안쪽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은 그 안쪽 부분에 맞춰서 이제 레벨을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우선은 여기가 이쪽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여기는 원체 낮아져 있겠죠. 이 부분에 이 바닥을 기준했을 때 이쪽이냐 따라서, 자, 그렇다면은 이쪽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 깔때기를 고정해 줍니다. 뭐 MDF 한두 개를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저는 이 깔때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레이저에서 그러면 이 와꾸 미스라가 얼마냐, 90이다 라고 이제 했다고 하면은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와꾸 미스라에 걸쳐서 이 레이저를 90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와꾸의 높이는 고정이 수평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틀에 맞춰서 90, 틀의 밑에 맞춰 걸쳐서 90 맞췄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높이는 맞췄으니까 여기도 이제 깔때기를 이용해서 이제 고정을 했죠. 그렇다면 수평 라인은 라인을 잡아서 지금 깔때기로 이용해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평을 본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은 바로 수직 라인이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 가운데 보면은 레이저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레이저가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선은 와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벽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벽 상태에서 어느 벽 라인에서 어느 사이즈로 해서 우리가 기준이 돼야 하느냐. 자, 가운데서 사이즈를 봅니다. 여기가 이 벽까지가 뭐 한 415가 나왔습니다. 위에가 405가 나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이 고정이 되겠죠. 기준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와꾸를 끼워 놓습니다. 끼워 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띄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레이저에서 이 안쪽 라인까지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370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살짝 띄어져 있는 상태겠죠. 완전히 붙인 상태가 아니라 띄어져 있는 한 3mm든 5mm든 띄어져 있는 상태가 370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이저에서 이 안쪽 라인까지 370 고정하면 됩니다. 또 밑에 부분에서 이 안쪽 라인까지 370, 그러면 이 날개에다가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몰딩이 있다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 와꾸에서 한 뭐 10mm 정도 들어가서 F30으로 이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꾸에는 우리는 몰딩이 없다, 무몰딩이다 라고 하면은 실타카로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몰딩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핀 자국, F30 같은 경우는 이제 핀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려지는 위치에다 이제 고정하시면 되고, 핀타카로 실타카 630으로 이제 고정을 하시게 되면 그 핀타카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물몰딩이었을 때는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370 라인에 맞춰서
고정, 날개 370 맞춰서 고정, 여기 레이저에서 370이다 라고 하면은 날개 고정해서 이쪽 라인을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 라인은 수직 라인이 고정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수직 라인이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레벨기 볼 필요도 없이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가 이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같이 따라오고 그 기준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맞춰지기 때문에 얘는 바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레이저에서 그렇다면 이 안쪽 라인까지 얘 사이즈가 얼마냐,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레이저에서 이 안쪽 라인까지 사이즈를 재봤더니 뭐 530이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동일하게 이 레이저에서 여기 안쪽 라인까지 530 위치에 갖다 놓고 고정 해주시면 되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도 530에 고정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위에 먼저 고정하고 밑에 고정하고 가운데 고정하고, 이 가운데부터 먼저 고정하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면서 살짝 이게 핀 때문에 밀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위에부터 고정, 밑에 그리고 가운데 순으로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영상을 보실 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얘기가 되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다시금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가운데 기준이 있습니다.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 상태를 확인하고 벽 윗부분이 고정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한 5mm든 띄어져 있는 이 왁구, 이 레이저에서 5mm를 띄어서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레이저에서 이 안쪽 라인까지 치수가 얼마냐, 370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370이 나왔다고 하면은 밑에도 동일하게 레이저에 맞춰서 370에 이 위치를 갖다 놓고 왁구를 갖다 놓고 고정, 가운데 고정, 이렇게 위, 아래, 가운데 고정 순으로 해서 시공을 했다. 그리고 옆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라인이, 이쪽 안쪽 라인이 맞다고 하면은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쪽 반대쪽 라인이 벌써 라인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좌우로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레이저에서 이 안쪽 라인까지 이 치수가 얼마냐, 530이다. 그러면 밑에도 동일하게 레이저에서 여기까지 530 위치에 갖다 놓고 고정, 또 가운데도 레이저에서 530 줄자로 갖다 대서 위치를 확인을 하고 530 라인에 갖다 놓고 고정하고 하면은 왁구는 이제 수평 라인이 잡힌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폼을 사충을 했죠, 그렇죠? 이 뜬 부분들은 폼으로 사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얇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제 미장 시멘트 사충은 좀 어렵고요. 요즘에는 이제 폼 중에서도 이제 친환경적인 폼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것들을 이제 고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날개를 띄어내도, 이걸 띄어내도 이 폼이 자꾸 있습니다. 본드 같이 이제 왁구랑 벽 사이에서 이제 조금씩 부풀어 나면서 얘를 접착 역할도 하고 또 사춤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폼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공간, 이런 부분들, 그렇죠? 여기 중간에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게 외부라면 모르겠습니다. 외부라면 이제 웬만하면 다 채워 주셔야 이제 단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채우는데, 여기는 이제 내부이기 때문에 뭐 전체 다 쭉 쏠 필요는 없고, 이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건너뛰시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은 접착 역할과 또 어느 정도의 단열 역할도 해준다. 그래서 견고한 그런 기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왁구까지 고정을 했으면 이제 문짝을 달아야겠죠. 문짝 다는 방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꾸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와꾸까지 이제 작업을 방금 전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할 게 이제 문을 설치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사이즈는 뭐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50에 550, 이 윗라인에 경첩 윗라인에 맞춰서 550, 그리고 밑에서는 200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첩을, 자, 이게 바로 이지경첩인데요. 자, 이지경첩 보면 여기에 보면 돌출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이 문에 달리는 형태고, 이 큰 긴 외 바깥에 돈 이 부분이 문 틀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출된 부분들이 내가 체크한 부분에 가까이 줘봐. 자, 550이라는 이 걸어서 550에 체크를 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 윗부분에 이제 여기를 이 경첩을 달아주면 됩니다. 달 때 문틀까지 이 돌출된 부분이 쭉 하면 딱 걸립니다. 이 돌출된 부분이 와꾸 이 업라인에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딱 고정됐다고 하면은, 자, 이 작은 부분이 문에 걸릴 수 있게 고정됐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피스를 해서 경첩을 고정해 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0, 또 밑에서도 200, 이 라인에 맞춰서 돌출에 경첩 돌출된 부분을 맞춰서 경첩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게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 걸어서 150, 550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문틀을 걸어서 이 사이즈를 경첩 밑에 사이즈를 재봅니다. 지금 사이즈가 247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문틀이 여기서 살짝 벌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움직일 때 이게 문이 이 틀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47에서 3mm를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이 라인에 대고 250을 체크를 합니다. 이게 여기 부분에 걸리기 위한 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을 여기다 받게 되면은 우리가 3mm쯤 부분이 여 위에서 뜨게 되는 거겠죠.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첩을 펴서 이게 갖다 대면 우리가 체크한 데는 이 윗부분에 있는데 경첩이, 그쵸, 높이가 다르죠. 이랬을 때 밑에를 이만큼 무엇을 공겨줘서 높이가 이렇게 같이 떨어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한데, 이 상태에서 밑에를 최대한 와꾸 쪽으로 붙이고 얘를 살짝 비스듬하게 해서 이 체크라인까지 살짝 천천히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굳이 누가 같이 잡아주지 않아도 밑에 혼자서도 문을 잡고 경첩을 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고 나서 경첩을 다 붙여주면 이렇게 피스를 다 붙여주면은 문이 시공이 끝나게 됩니다. 보면 일반 분들도 자신의 집이나 가게 문틀을 교체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와꾸의 기존의 틀에 피스 자국이 있으면은 경첩만 바꿔서 교체하시면
하시는 것도 뭐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이 설치가 끝납니다. 자, 문이 이렇게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할게 우리가 이제 이 손잡이를 달아야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타공은 목재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 경첩이 우경첩이냐 자경첩이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실린더를 재단해 달라고 하면 가공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뚫어줍니다. 높이는 뭐 950이든 1000이든 더 높은 위치로 내가 달려고 하면은 그거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왁구도 동일하게 이쪽 보시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이 목재소에서 이제 가공을 해줍니다. 이걸 다 현장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게 다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에 여기 보면 이제 피스 자국이 있는 데가 있죠. 들어가는 이제 라인이 있는 이 틀이 안쪽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몸통을 먼저 설치를 하시는데 보면은 여기에는 막혀 있죠. 이 동그란 게. 근데 바깥쪽에는 구멍이 나 있죠. 이게 안쪽 문을 당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안쪽에 내가 당기는 부분에 이 구멍난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 잠글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밋밋한 면, 바른 면이 있고 동그란 면이 있죠. 그렇죠? 동그란 면이 무조건 내가 당겼을 때 닫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이게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문이 잠기겠죠. 그거만 안 되면 방향이 만약에 틀리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돌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폰들이 다 어디 뭐 왼쪽 오른쪽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양면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어넣고 외부 거치 마감대를 붙이고 그리고 피스를 해서 세게 묶을 필요는 조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스 자국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데가 안쪽에 들어가고 얘가 바깥쪽에서 집어넣어서 이 틀이 얘네끼리 만날 수 있게 하면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 자국에다 이 긴 피스가 있습니다. 긴 피스를 넣으시고 네, 이렇게 문틀과 문짝 시공, 처음 뭐 사이즈 측정에서 발주까지 시공 방법까지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영상을 업로드해 봤습니다. 초목분들이나 중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짝 시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반장분들이나 이제 기공분들이 이제 시공을 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 한 번 보시고 또 어려우면 또 두 번 보시고 그럼에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런 시공하는 분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보시고 뭐 일하다 말고 가서 구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일을 하시면서 쉬는 시간이나 틈틈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저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이제 계속 습득을 하시면서 나한테 이제 주어진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나만의 방법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셔서 한 번 시공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두 번, 세 번 이제 시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문틀이나 뭐 문짝 시공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상황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처음에는 어렵고 또 두 번을 하면은 처음보다는 좀 낫고 그렇죠. 또 세 번, 네 번 어느 정도 이제 습득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모든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멀지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전한 목공 작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조였습니다.